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현재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소 아픈 곳 없이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수치가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심장 질환을 비롯해서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몸에 이로운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매우 훌륭한 에너지원이자 또 우리 세포막의 성분이 되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원료로 쓰이는 등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제 세포에서 혈관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이제 간으로 저장된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하고 이 밖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예, 간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예, 우리 세포로 전달된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세포에서도 만들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80% 이상을 이 간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간에서 저장된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 간에서 세포로 전달된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각종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콜레스테롤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콜레스테롤은 제가 방금 간에서 거의 대부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야 될지 적게 만들어야 될지 혼동이 오겠죠. 예, 그래서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가 술이고, 예,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예,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힘들고 이제 지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세포로부터 예, 콜레스테롤을 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동의보감에서 간은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경우에 간장에 병이 올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먹게 되는 과식입니다. 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찌꺼기를, 영양분을 내 몸에 피로 만들고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밖에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는 또 간에서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식 자체가 또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변비입니다. 예, 우리 음식물의 찌꺼기가 방금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나쁜 찌꺼기가 음식물의 찌꺼기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으면서 예, 간에 쌓이게 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변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식도 그렇고요. 음주, 스트레스, 화 등 좀 줄여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으로 콜레스테롤을 체크하는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전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입과 눈이 비뚤어지는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안면 신경마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안면 신경마비 어떤 질환일까요? 예, 이제 얼굴 쪽을 안면이라고 이쪽으로 이제 전달되는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이 신경은 근육의 운동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얼굴에 마비감이 있거나 4살 같지 않거나 또는 일반적으로는 구안와사라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면신경 자체가 입과 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 이 안면신경 마비가 올 때는 이 눈하고 입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구안화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쪽, 편측 또는 좌측으로 온다든지 우측으로 오는 경우, 또는 눈만 오거나 입만 오거나, 또는 이 눈과 입이 같이 오는 경우, 또는 전체적으로 뭔가 4살 같지 않고 마비되는 느낌이 오는 것을 총칭해서 안면신경 마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증상으로 좀 마비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면신경마비는 그렇다면 왜 생기는 거죠? 예, 일단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이 안면 신경 마비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허혈성 혈관 질환에 의한 마비. 허혈성이라는 것은 이 근육을 통해 근육 안쪽에 이제 혈관에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허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과 눈이 이제 삐뚤어지고, 특히 이제 당뇨에 의한 이 마비가 또 오게 되고, 또는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 등 어떤 질병에 의해서 오는 이 안면 신경 마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근맥과 또는 이제 간장이 이제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근맥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이제 마비감이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세게 뱉는다든지 찬바람을 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 조금 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조금 찬바람을 쏘면 내 얼굴이 조금 마비감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근육의 근맥 자체가 약해서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풍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이제 구안화사가 왔는데 내가 술을 먹고 낮에 밖에서, 또는 요즘은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나오는 곳에서 술을 먹고 잤더니 그 다음 날 뭐 양치할 때 물이 새면서 또 입도 며칠 있다가 돌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구안화사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풍사로 인한 안면 신경 마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울화와 이제 분노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울화와 이제 분노라는 것은 상부 쪽으로 기가 치밀게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이나 근육 쪽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 순간적으로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표현을 못할 때는 우리가 주먹을 꽉 쥔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그러면서 아래쪽 한방에서는 이제 간에서 분노가 치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음에서 울화가 치민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신경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안면신경 마비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또 양치하다가 뭐 물이 새면서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면 마비가 생기면 이처럼 물을 마실 때 침을 흘리는 증상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안면 마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전조 증상은 이제 귀 뒤쪽으로 좀 통증을 느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눈이 잘 안 감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뭐 눈이 잘 감기는지 안 감기는지 이거는 크게 표시는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아주 안 감길 때는 병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고, 일반적으로는 양치하는데
예, 양치하고 양치를 하는 중에 일반적으로는 양치가 물이 안 새는데 물이 조금씩 샌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를 바로 방치하지 말고 예, 가까운 한의원이나 이제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그 경우에는 이제 입의 안면 신경에 마비 증상이 좀 온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 않고는 이제 얼굴 쪽으로 약간 시린 느낌이 있다든지 이제 두통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냄새를 맡는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귀에서 멍멍하다든지 예, 눈이 뭔가 충혈이 되고 약간 침침한 느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안검이 약간 처지기 때문에 내 시야가 좀 가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눈이 갑자기 좀 뭐가 침침하고 뭐가 잘 안 보이다, 흐려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를 갔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면신경 마비를 의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신경과라든지 이제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이제 전문의를 만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면 신경마비는 다른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추신경, 예, 뇌졸중, 중풍, 예, 이 질병하고 또 그 밖에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이제 발생하는 마비와 안면신경 마비를 꼭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이제 이 눈을 위로 이제 올리라고 할 때 눈도 주름이 이마에 주름이 잘 안 잡히는 경우입니다. 예, 근데 입은 구안화사가 왔는데 눈은 주름이 이렇게 올리면 주름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추신경 쪽에서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바로 예,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이랬는데 눈에 이마에서 주름도 안 잡힌다, 눈도 잘 안 올라간다, 입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신경과나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바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안면신경 마비가 일단 눈은 좀 잘 되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눈하고 예, 입이 같이 안 되면 병사가 옅은 것이고 오히려 눈 쪽, 예, 이마 쪽으로의 주름은 잘 잡힌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중풍이라든지 그 밖에 중추신경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료를 급속히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질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안면 신경마비가 오면 외적인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불편함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 안면 신경마비를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안면신경 마비를 방치를 하게 되면 예, 근육 자체가 마비 증상이 더 오래 가게 되고 또 굳어지다가 보면 이게 만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이제 망진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제 구안화사가 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얼굴은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뭐 안 보려고 해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 상대방은 잘 모르는데 본인은 구안화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학생이나 이제 남학생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친구도 안 만나려고 하고 나가서 활동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일상적인 이제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근육에 마비감이 오면 이제 눈이나 입에 또 양치할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항상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중추신경계나 중풍처럼 병이 더 심한 게 아니니까 치료를 하면 거의 95% 이상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구안화사에 대한 것을 예,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료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를 받기만 하면 95% 네. 이상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안면 신경마비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원인이 지금 5가지이기 때문에요. 이 5가지에 대한 원인과 또 증상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얼굴하고 눈이 마비감이 빨리 없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원인은 좀 늦어도 증상을 빨리 개선시키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기 몸살 증상처럼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냉방병이라든지 이제 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약간 기온차가 있으면서 찬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게 몸살기 같은데 감기기 같은데 내 얼굴이 여기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는 감기로 방치하지 말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병입니다. 허혈성 질환이라든지 이제 당뇨라든지 그 밖에 이제 다발성 신경염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프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도 몸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병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암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암하고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도 아프지만 아프면서 병하고 관리를 하면서 잘 살아가야 더 다른 질병이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관리를 꼭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맥과 이제 간장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근맥이 뭉쳐지고, 그래서 특히 얼굴에 찬바람을 쐬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에어컨을 좀 피하시는 분들, 이와 반대로 이제 얼굴에서 자꾸 붉어지면서 열이 나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면신경 마비가 올 확률은 찬바람을 싫어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피부를 감싸고 있는 피부 안쪽에 있는 근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근맥을 따뜻하게 하고 심장을 통해서 이 근맥 쪽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잘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풍사가 침범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바이러스 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이제 거기서 개선이 덜 되면 한의원에 오는데 진료를 하다가 보면 이 풍사에 의한 것이 거의 60에서 70%입니다. 술을 먹고 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원한 데 자고 또는 찬바람을 많이 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풍사가 들어가면서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맥을 보면 맥이 이제 부하게 뜨는 부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이제 땀을 내주면서 바람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쪽, 안면 신경 쪽으로 해서 몸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우라와 분노가 많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체질을 꼭 같이 감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민감한 사람이 잘 오겠죠. 제가 그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민감하고 그런데 남성분들 중에도 여성분들 못지않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이런 분들은 꼼꼼하고 완벽하죠. 그래서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스스로 가슴이 답답해하고 만족해하지 못하면서 우라나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피부는 대체로 여성분들 피부처럼 곱고 치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피부를 만져보면 예민하고 곱고 부드러워서 아이들 피부를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냥 예쁘고 이제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체질 감별을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분노 쪽에서 오는 경우는 간장의 기가 왕성한 사람들이고, 예, 두 번째는 마음, 우리 감정이 상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가슴에 한 번씩 콕 쑤시는 통증이 온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거나, 예, 마지막으로 목에서 예, 이런 증상들을, 예, 이런 소리를 자꾸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아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많은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성틱이 많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또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제 뭐 시험 때문에 보약을 지으러 오는데 진찰하다가 보면 아이가 예, 이런 음성틱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 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안 되면 불편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로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이런 치료약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마음 쪽, 가슴 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예, 간장은 옆구리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구리에 이제 통증이 오거나 평소에도 뭐가 안 되면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제가 이걸 비유할 때 아이들의 경우에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예, 딱 거기에 눕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간장의 기가 왕성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간장과, 예, 마음에서 오는 이 구안화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안면신경 마비는, 예, 증상을 개선을 시키면서 이제 간장과 심장, 예, 마음을 치료를 하게 되면, 예, 빨리 개선되는 효과가 빨리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의 치료가 가장 큰 근본적인 치료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러면 안면 신경마비 증상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예,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안화사가 오고 이제 얼굴에 약간 마비감이 있다 없다 이거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눈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지와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입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쪽에 구안화사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승마와 갈근을 이용을 하시고, 이제 눈과 입이 함께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승마, 백지,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백지와 갈근, 승마까지 또 이렇게 세 가지 약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안면 신경마비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이 심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동의보감의 이제 침구 치료에서 안면에 대한 질병이 왔을 때는 합곡이라는 혈자리에 이제 자침을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합곡은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과 첫 번째 손가락을 쭉 올라가다가 만나는 뼈에서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한 10초씩 뻐근할 정도로 5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구안화사가 왔는데 눈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찬죽은 눈썹의 안쪽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왼쪽에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면 왼쪽 눈을 해주시고, 오른쪽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면 오른쪽 구안화사를 해주시고, 손은 반대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손은 만약에 오른쪽에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면 오른쪽 찬죽을 해주시고, 예, 손은 왼쪽에 합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입이 심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합곡과 지창, 예, 지창은
예, 입술의 안쪽, 바깥쪽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안화사가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쪽을 해주시고, 예, 반대 손은 이제 합곡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제 눈과 입이 같이 심하다 그러면 찬죽과 예, 지창과 합곡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안면 신경마비 개선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럼 상담 받으시는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예. 나이는 44년생 80이고요. 네, 그리고 키는 160에서 이제 나이가 먹에 줄어서 한 70 정도, 아니 70에 한 157 정도 되고요. 35kg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여튼 다 아픈데요.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요. 예. 근데 14살 때 왜 아팠냐면 그 혈액성 관절염인데요. 시골에서는 주마답이라고 그러고 그냥 온몸에 뭐 그냥 그 상처가 없는 데가 없이 36군데나 지금 상처가 있고 수술은 전신 마취만 23번 하고 그 외에 전신 마취 안 하고 한 것도 많고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요 항생제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예. 이 병원약으로도 안 나서서 제가 집에서 뭐 찹쌀밥 뭐 유금피 그런 거 먹고 나섰거든요. 네. 위험은 근데 또 다시 이제 당뇨도 있고 또 결석이 잘 생겨요. 요로 결석이 그래가지고 예. 한 4번이나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그 음식을 많이 가리고 예. 막 그러다 보니까 결석이 좋은 것만 챙겨 먹다 보니까 골다공증까지 걸렸어요. 그래갖고 21년도 2년 전에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골다공증이 25만 원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55나 된대요. 5.5나 된대요. 예. 근데 약을 먹고 싶어도 결석이 무서워서 약을 못 먹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제가 목발 짚고 돼 있었는데 목발 안 짚고 열심히 걸어보고 네. 단방약 같은 걸로 이제 결석에 좋다는 골다공증에 좋다는 걸로 먹고 그러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골다공 속단하고 감초고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 먹으면은 결석이 이제 괜찮은가 예. 그게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등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꿈도 많고 입도 마르고 눈 건조증도 있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네. 지금 현재 어르신 뭐 네. 양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예, 제일 지금 불편한 게 뭐냐면은 전립선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네. 전립선 약 먹고 있고요. 예. 신부전증 약 먹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갖고 네. 그 두 가지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막 한약방 뭐 병원약 엄청 많이 먹었는지 예. 한약을 한 20년 이상 먹었던 약도 이제 안 받아요. 왜 그냥 기운이 없던 게 그런가. 예. 네. 그리고 침도 하나 제가 예. 침도 이제 막 다리 같은데 이런 데 어깨 같은 데 아프면 침 맞으면 그때그때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예. 지금 현재 먼저 질문하신 게 이제 속단하고 감초를 드시면 결석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혹시 속단하고 감초를 해서 한방차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먹어본 적 있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네. 결석 생길까봐 먹다 예. 말다 했어요. 그리고 예. 우실도 먹어보고, 예, 예. 홍합씨도 먹어보고 하여튼 뭐.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골다공증이 와도 현재 몸무게가 35kg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골다공증 있는가 알았냐면요. 넘어져갖고 집에서 네네. 의자에서 떨어져서 2번이나 넘어져갖고 허리 등뼈 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병원에 가갖고.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뼈를 물론 튼튼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35kg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음식물을 적절히 흡수를 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당뇨 때문에 네. 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막 계란도 먹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도 가렸는데 계란도 먹고 단백질도 될 수 있으면 먹고 네. 막 이렇게 뼈 좋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막 깻잎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33kg 나갔는지 네. 좀 늘었어요. 예. 조금 막 열심히 막 계단도 오르고 막 뭐냐면 목발 짚고만 다니는데 목발 안 짚고 막 열심히 막 연습을 했어요. 그때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거기서 특히 이제 이 깻잎은 아주 좋은 우리 몸에 이제 영양의 보고가 되면서 지금 당도 많이 안 올라가는 식품이거든요. 예, 당뇨약 먹기는 않고요. 네네. 당약을 3번이나 먹었다 끊었다 해서 지금 안 먹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당이 얼마큼이냐면 식후 혈당은 한 130에서 150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공복에는 한 100 그 정도 되고 그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속단과 감초는 따로 안 드셔도 되고 제가 지금 현재 도움이 되는 한방차 그러니까 이거 뼈를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신부전증 약을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하면서 몸에 지금 체력을 보강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황기. 예, 황정. 예, 백출. 백출. 예.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예, 5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어서요. 예. 지금 그 차를 70cc 만드셔서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70cc 중에 반만 드세요. 예. 예, 그 다음에 한 3시간 있다가 나머지 반을 드시면 됩니다. 3시간 있다가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루에 70cc씩만 드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0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체력을 보강하는 한방차로 황기, 황정, 백출, 감초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재일까요?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결핵성 관절염으로 해서 아까 이제 농을 계속 빼는 수술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선천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40kg를 넘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음식물을 이제 당이 걱정이 돼서 음식물을 적절히 섭취를 못하고, 예,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이 신부전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심장하고 심장의 이제 부부 역할을 하는 게 소장입니다. 예,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잘 해줘야 되고, 오장 육부의 몸에 전체적으로 이제 원기를 보호해 주는 게 황기와 황정입니다. 예, 세 번째 이 백출은 비위 쪽을 보호를 해줘서 당을 조절을 하는, 예, 췌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재이고, 마지막 감초는 이 세 가지 약재를 조화시키면서 지금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이제 신부전증이 있어서 이 감초가 심장을 좋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제가요. 네, 그러면은 키와 또 연세, 몸무게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57년생 1월 10일, 네, 몸무게는 60kg, 네, 키는 62, 네, 162. 162.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예. 처음에는 목이 그냥 가시 먹은 것 같이, 가시가 찔린 것 같이 목구녕께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시 찔렸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가가지고 예. 목에 가시 찔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가시 안 찔렸대요. 네.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해주면 먹는다 해가지고 이제 군산에서 이 약을 먹다 봤더니 어찌하다 봤더니 안 낫고 그러더니 이 천장 안에가 이제 뭐가 끼더라고요. 예. 하얀 것이 끼더만이 그것이 끼면서 이 혀가 거기로 붙당기면 혀가 돌아다니기도 아니어가지고 반벙어리가 돼버려요. 예. 반벙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 다른 이제 의료원에 가니까 네. 의료원에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래요. 네. 그래서 치과 가서 저기를 했어요.
예. 조직 검사를 하니까 사진이랑 다 있어요. 네. 조직 검사 하니까 단순 염증이래요. 그래서 네.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적어도 이것이 지금 3년째 넘게 안 낫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정길량 그 이비인후과에서 아주머니 이제 어머니는 가서 내 사진 좀 찍고 저기 뭐냐 눈맞춤서 검사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고서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제 검사로 왔다니 검사해주고 눈맞춤서 피 뺐으니까 눈맞춤서까지 검사해주세요. 했더니 눈맞춤서는 내과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저기 입안이 자주 부름트냐?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생식기도 그러면 부름트냐? 그럼 가끔 그렇게 피곤하면 부름튼다. 그랬더니 전북대 눈맞춤 가서 검사를 하니까 사진도 팔대기에다 주사 놓고 24시간마다 한 번씩 저기를 해오래요. 예. 찍어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배태주병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배태주가 뭔가 모르겠는지 뭐냐고 그랬더니 배태주병이고 난치병이라 시기병이라고. 그래서 뭐다 등록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해주고 계속 먹어라. 그래갖고 지금 2년째 아니 1년째 먹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차도가 없을 그대로예요. 근데 얼굴이 붓고 눈이 붓고 그냥 계속 그래요. 아, 얼굴도 붓고 눈도 붓는다고요? 예. 지금 그 혹시 그 병원 약 먹은 뒤부터 붓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약을 먹고 붓는 건 지금 그 약 처방받은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아, 그걸 드렸더니요. 예. 왜 이렇게 얼굴이 붓고 눈까지 붓는다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약을 바꿔준다 해갖고 이번에 8월 10날부터 약을 바꿔줬는데 교체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머님 현재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도 그 혀가 좀 뭔가 으든하시잖아요. 예, 천장이가 붙은 그 끈적거리는 것이 나와요. 예, 예. 천장에서. 지금 현재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좀 변비가 이제 밥이 못 먹고 예. 저기 하니까 먹는 것이 적으니까 변비는 그냥 이틀에 한 번꼴로 변은 한다고 봐야 돼요. 예, 이틀에 한 번 보면 시원하게 보세요. 남아있는 느낌 있으세요? 한 번 보고 그냥 그 무식하게 말할게요. 그냥 잔병? 예. 한 덩어리 누우면 두 번째는 안 나와요. 예. 두 번째는 안 나와요. 지금 2년 전보다 지금 현재 오늘 몸무게가 한 60kg 정도 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 2년 전보다 몸무게가 늘었습니까? 비슷하세요? 한 12kg까지 빠졌다가 예. 이제 올라와요. 예. 지금 제가 60kg, 58kg, 9kg 나가다가 40 몇 킬로까지 쫙 빠져서 예. 안 걸리는 거 알았어요. 예. 그때는 다시 이제 막 홍삼 같은 거 먹고 막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돈 벌러도 안 나가고 못 나간 게 예. 안 나가고 이제 아침에마다 사과 먹고 뭐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약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3끼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붙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님 아까 그 생식기 아래쪽에도 뾰루지 같은 거 염증이 생기세요? 예. 예. 그다음에 그 혀나 잇몸에도 염증이 생겼었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시작은 입 가해가 생기다가 예. 나중에는 입이 화끈 매운지 예. 먹는 것 같이 하다가 혓바닥이 갈라지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체질 확인하기 위해서 뭐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예. 어머님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저 술을 1모금도 못 먹어요. 예, 이렇게 한 모금만 되면 예.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 두근거리고 뭐 이런 증상 나타나세요?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세요? 막 그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나가고요. 좀 시원하게 보고 물을 좀 안 먹으면 오줌은 마른 것 같은지 예. 그냥 한 수저도 3수저 정도 그냥 누는가? 예. 그렇게 돼요. 시원하게 안 나가시는 거죠? 예. 네. 지금 지금 그 혀가 입이 그런 게 2년 전부터 그러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한 2, 3년 전에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뭐 많이 우라가 생기고 그런 거 없었어요? 왜요? 화난 일 많이 있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마음적으로 힘든 건 어느 정도 해결된 거예요?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해결 안 되고 남아있어요. 예. 그게 조금 뭐 이게 경제적 돈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세요? 돈오금? 예. 유명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장에서 마음에서 간에서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TV에서 뭐 연속극 같은 데서 방금 이제 그 표현한 거 있잖아요. 도둑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네. 울컥울컥 올라오시는 거죠. 예, 예. 예. 이때 지금 그 이제 심장하고 간에서 화가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생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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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통, 목통, 예,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5g입니다. 5g, 네네. 예, 그 다음에 죽엽인데, 예, 죽엽은 대나무 잎사귀입니다. 죽엽, 예, 죽엽 2g. 죽엽 2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예. 1500cc 넣으시고요. 1500cc. 예, 넣으시고 예. 100cc 나오게 다리세요. 100cc. 나오게 다리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아침.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네. 예, 그다음에 오후에 5시에 한번 드세요. 오후 5시. 예, 예. 오전에는 몇 시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니까요. 된 거고요. 예. 하루에 네. 2번 드시면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 적으세요, 어르신, 어머님. 예, 향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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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향부자 10g. 향부자 10g. 네, 감초 2g. 감초 2g. 2g. 예, 이거는 물 1500cc 넣으시고요. 1500cc. 예, 100cc 나오게 다리세요. 100cc 나오게 다려가지고. 예, 이거는 지금 아까 어머님께서 그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막 분노가 치민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뭔가가 분노가 치밀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때는 그 약 지금 불러드린 한방차를 드세요. 분노가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면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달분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이 번호로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어도 분노나 화내는 걸 조금 이렇게 적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을 꼭 한방차로 건강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6세 어머니의 혀 불편감과 얼굴 붓기, 분노 등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생지황과 목통, 감초, 죽엽을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목통은 생소하거든요. 어떤 약자일까요? 예, 이 목통은 이제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약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어머님의 경우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뭔가 분노가 표출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자율신경이 좀 예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래쪽에 뾰루지나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입 쪽으로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혀는 심장의 이제 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말도 잘 나오고, 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럴 때는 혀가 돌아가는 느낌이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변을 통해서 열을 좀 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2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환자분들이 입안에 구멍이 잘 생겨요. 예, 조금 뭐 어떤 분은 염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빨갛게 충혈이 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열이 잘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체질을 하기 위해서 술을 이제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술 자체는 대체적으로 열이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술이 안 맞는 분들은 한 모금만 먹어도 빨갛게 충혈이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아까 한 모금만 돼도 못한다고 했다는 게 열이 잘 올라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열이 잘 올라가는 경우에는 땀을 빼는 게, 열을 꺼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땀을 빼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남성분들의 경우에 소변을 보고 이렇게 몸을 흔들게 되거든요. 예, 그게 대체적으로 내 몸에서 소변 자체는 따뜻한데 따뜻한 게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근육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간 만큼의 열을 보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혈중에 열이 많아서 열을 꺼주는데,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변입니다. 예, 그래서 소변을 조절하는 게 지금 목통과 또 마지막에 이제 죽엽, 대나무 잎사귀인데요. 이게 이제 심장 쪽에 열을 꺼주면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안면신경마비 또 구안화사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데 땀이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땀이 날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받지 말자입니다. 예, 그래서 땀이 난다는 것은 피부가 열렸다는 겁니다. 피부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을 맞을 때 바람이 들어가기가 쉽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야 괜찮지만 나이가 50이고 몸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뭐 운동하고 왔을 때 땀이 나면 선풍기 앞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땀이 식은 다음에 바람을 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땀이 났을 때는 선풍기라 바람 또는 밖에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람을 직접 맞는 것을 피해야 안면신경 마비를 피할 수가 있고 또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안화사나 근육마비는 갑작스럽게 찬바람을 맞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등으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꾸준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